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어학개론 제 10강입니다. 10강. 자, 국어사의 그 활용어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국어학개론 152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페이지 152쪽입니다. 국어학개론입니다. 자, 이 활용어미에서 보면 이 활용어미는 당연히 이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어요. 어말어미는 당연히 그 끝에 오는 것이고요. 선어말어미의 선자는 먼저 선자죠. 어말어미보다 앞에 오는 어미다 이거죠. 이게 선어말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국어 선어말어미는 이제 그 특징적인 게 오와 우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어미는 객관적 진술에는 사용되지 않고 주관적 의도 거기다 밑줄 치세요. 주관적 의도가 가미된 동작의 진술에 쓰였다. 그래서 설명문의 서술어에서는 화자의 의도를, 의문문의 서술어에서는 청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죠. 의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거기 이제 19번의 예문에 나오죠. 자, 가번에 보면 내 이제 분명히 너 다려. 이 다려라는 것은 고어에서 에게란 뜻이에요. 에게. 너에게. 니롤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말하리라 이런 뜻이죠. 말하리라 너에게. 속보상절에 나온다는 거고요. 주인이 무슨 차반할 손소 단녀 맹가노니까 이렇게 나왔죠. 주인이 무삼이라는 것은 이제 무순이겠죠. 무슨 차반할 차반을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 손수 단녀 맹가노니까 이 맹가다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들다라는 말에 이제 구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차반할 손소라는 것은 손수가 되겠죠. 손수. 주인이 무슨 차반할 손수 이렇게 이제 만드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차반이란 건 음식이에요. 음식. 단녀는 다니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그 음식을 손수 다니면서 만듭니까?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르고조 홀페이시오도 같은 경우는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런 뜻입니다.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게 이제 니르고조 홀페이시오도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도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도법 어미가 이제 16세기에 들면서 자체를 이제 감추고 이제 그 수학원에 오면 이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국어의 이제 경어법 선어말 어미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주체 경어법의 시와 객체 경어법의 삽이 있고요. 삽. 그다음에 상대 경어법에 이가 있다고 나오죠. 자, 그 예문들을 보면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부귀신이 이렇게 나왔죠. 나라샤라는 건 나라서 이런 나시어서 이런 얘기죠. 열의 이루물이라는 것은 이름을이죠. 이름을 열의 이름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53쪽 보고 있어요. 21번에 나오는 거 이루물이라고 나온 거 가에 이제 이름을이죠. 이름을 듣자하면 들으면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부현 마사말 이건 이제 부처의 마음을 이런 뜻이겠죠. 또 보삼나니 보십 언나니 이런 얘기죠. 무숙을 놓아라 하시나이고 무엇을 놓아라고 하십니까? 그다음에 안달이 살포대 내 어루 이라사 보리이다 이렇게 났죠. 자, 이거 뭡니까? 이것도 이제 안달이 살보대 이제 그 뭔가를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살보대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어루 이라사바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라사바이다. 그래서 이 주체경어법의 시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쓰이는 내 현대국어 같다. 20일 가나에서 객체경어법을 담당하는 삽은 주체보다 존귀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체가 겸양을 보일 때 이제 쓴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 가나에서 나오는 이제 중세거 상대 경어법 범위는 이의가 상대방을 높인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세구에는 시제는 선어말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데 형태나 용법에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어미도 못 봐 시름이 더욱 깊거다 하야나 이렇게 났죠. 어미도 못 봐서 깊거다. 여기 지금 깊거다 같은 경우는 지금 23번에 예문 나오죠. 깊거다. 이건 이제 깊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거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과거에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요. 과거에 완료된 동작. 이걸 나타내죠. 깊거다 그 하얀 알이고요. 깊거다 하거늘. 용과 귀신과 위하여 이렇게 났죠. 이건 용과 귀신을 위하여. 옛날에는 이제 공동격에서 이제 그 을이라고 했지만 이제 과를 쓴 거죠. 용과 귀신을 위해서 설법하듯이다. 설법을 이제 하셨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곧좋고 여름하나 이건 뭔지 아시겠죠? 23번의 답은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54쪽에 나오는 걸 보면요. 열반 득홈할 나갑게 하리라 이렇게 났죠. 열반 득홈 이건 얻는다는 거죠. 슬 나처럼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 그 가의 거는 대체로 과거에 완료된 동작, 23 나의 더는 회상 시제죠. 그다음에 23 다의 나는 현재 시제. 그다음에 23 나의 리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미래 또는 추측을 나타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제 쓰임이 현대 국어에 와서는 쓰임이 좀 활발했다. 자, 중세 국어의 어말어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의문문일 것이고요. 이 중세 국어에서는 형태상으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하나가 가부, 맞다 틀리다 이런 뜻이죠. 가부라는 것은 가부의 판정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 다른 하나는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판정 의문, 그래서 이제 판정 의문에는 뭘 씁니까? 가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문, 이거 설명해봐라 이거죠. 이 설명 의문문에는 뭡니까? 고가 쓰인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제 경상도 말 중에 이게 먹고 이런 말 쓰죠. 먹고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이 꼬라고 하는 건 이제 고의 이제 경험화된 표현이니까 설명형이죠. 자, 이난 상가 벌아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상인가 벌인가? 이것은 상인가 벌인가? 그러니까 가를 썼다는 것은 그 뭡니까? 가를 썼다는 거. 판정 의문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내 한 것과 이렇게 나왔죠. 이 두 명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이니까 진실로 정말로 이런 얘기죠. 내 한 것과 이랬죠. 그러니까 그 너와 그 같은 것인가 너와 같은 것인가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어떤 광명고 이렇게 고 나왔죠. 고라고 하는 건 설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광명인가 하라 면리를 몇이 나니 있고 몇이 나니 있고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다니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다니십니까? 하루 몇 일을 다니십니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4쪽에 특수교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이 형태소는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데 의문체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전자, 이거 이제 필연적인 게 자동적 교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자동적 교체다. 그래서 이 중세국어에서는 명사의 어간과 동사 어간이 특이한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6번의 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55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나무가 나왔죠, 나무. 이 나무는 이제 원래 나무라는 의미, 거기 13번, 26번, 155쪽에. 그래서 이제 나무는 이제 나무 이렇게 쓰고요. 나무와 이런 뜻이고요. 남기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가죠, 나무가. 남가는 나무를, 남개는 나무에. 쓰세요, 요즘 말로. 남가로는 나무로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명사가 이제 활용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고경이라고 합니다. 고경. 명사의 활용을 고경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이 나무라는 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격조사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노라. 이 노라는 이거 한자가 노라 장자입니다. 나번에 노루의 노루. 노라 노루죠. 노리 노루가 노루를 노래 노루 노래는 노루에 노루에라는 뜻이겠죠. 마라 이게 이제 기둥할 때 동자죠. 그래서 마라 기둥 마라와 기둥과 말리 기둥이 말레 기둥에 말랄 기둥을이죠. 아사죠 아사 이게 아우 제자죠. 아사 아우 아사와 아우와 아시 아우가 아세 아우에게 아살 아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단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명사가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 26 나에서 라의 노라, 마라, 아사는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노라와 놀, 마라와 말, 그다음에 아사와 앗 이응으로 교체됐다. 자, 동사와 간의 비자동적 교체 나왔죠? 심우, 이건 이제 심다는 뜻이죠. 27번 예문 보시면 155쪽에 심을 식자입니다. 심으고 심고 심으디 심지 심거는 심어 심금은 이제 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다르다죠. 다를 이자입니다. 이자. 다라건을 다르건을 다라샷 달라서 다르건을 다라건을 이제 다르건을이고요. 다라샤가 달라서 오고요. 그다음에 다라는 달라 다르면 다른 것 이런 뜻이겠죠. 뭐라 이건 이제 부지죠. 부지. 뭐라건을 모르건을 뭐라고는 모르고 몰라 모름 분사 이건 이제 분사할 세자입니다. 그래서 바사디 그러니까 부수지 바사며 부수며 바사 부수어 부서 바손 부순 뭐 이런 정도 해석이 되겠죠. 부수는 부순 또는 이제 부순 것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휘는 단어죠, 단어. 자, 156페이지 보세요. 고유어 156페이지입니다. 이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중국어의 차용어로부터 밀려서 오늘날에는 죽은 언어가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슈룹은 우산, 오는 100, 지문은 1000이죠. 그래서 이제 만일로 가람은 강 이렇게 나왔죠. 하다가는 만일이죠. 내가 산이다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죽었다는 언어를 말하는 거고요. 모음 전환에 의해서 어휘가 분화가 된다는 거죠. 날다와 늙다 좀 다르죠. 날다는 고, 늙다는 노라고 써놨어요. 말다는 청, 물다는 엿을 담자입니다. 엿을 담자. 불다는 명, 그다음에 불다는 붉을 적자. 붉을 적자죠. 이제 우리가 156쪽에 나오지만 이 불다 이거하고 이제 밝다 이 다르다는 거죠. 곱다 곡자 굽다는 굽을 굴자죠. 남다르다 나왔죠.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넘을 여자로 쓰기도 하고 그 남는다는 의미의 이제 월자죠.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어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가라고 하는 게 당신이죠. 요즘 뭐 자기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자기야라는 말이 옛날에 이제 자가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가.
중생이 이제 짐승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사애 모자죠. 사랑이 애로 바뀌었고, 원래는 이 사랑할 때 이 사자는 뭐냐면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배려한다. To be considerate. 자, 이런 의미죠. 매는 이제 밥의 존대요. 진주와 함께 쓰인다. 이 단어는 제사 때 이제 떠놓은 사자, 죽은 사람을 위한 밥을 지칭하게 됐다. 어여쁘다, 이게 이제 예쁘다라는 의미. 씩씩하다, 씩씩하다. 이바지, 이게 잔치 연자죠. 이바지, 이제 공헌이죠, 공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157쪽에 차용어. 차용어는 이제 빌려 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려 쓴 말을 차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borrowing이라고 이제 써놨죠. 그래서 외국의 이제 어떤 요소를 자기 언어의 일부로 삼는 일을 말한다. 중세구로 국어로부터 들어온 차용어는 가난.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도 이제 원래는 갓난이죠, 갓난. 157쪽에 나옵니다. 남진, 남인, 남편이죠. 농담, 농담이죠, 말 그대로. 보배, 보배라고 이제 써놨죠. 보패죠, 보패. 한자로는 보패라고 써놓으세요. 보배 보자에 조개패자죠. 비단, 필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나오죠. 몽골어로부터 차용된 언어가 말과 관련된 게 많다는 거죠. 또 매. 거기에 한자 오면 매 응자입니다. 응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라말, 흑마, 아질개말, 아마, 어린 말이죠. 절타말, 붉은 말, 보라매, 추응, 송골, 해청, 수라, 어반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 자, 그럼 이제 군대 국어는 당연히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이 몇 년입니까? 1592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17세기 초부터 현대국어가 시작되는 이 시기까지의 300년간의 국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158쪽 자료 나왔어요. 자, 이제 근대 국어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다양하다고 나오죠. 군대 국어를 담고 있는 문헌 자료가 목판 인쇄, 활자 인쇄로 가능된 것도 있지만 필사, 붓으로 베껴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연대가 확실치 않은 경우도 있다. 자, 근데 그거의 문헌이라고 써진 거 있죠, 그 밑에. 1차 자료 동국 신속 상강 행실도 노걸대 은혜, 그다음에 몽어 노걸대 화음 계몽 언해. 자, 2차 자료는 윤지경전 부인필집 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9쪽입니다. 의문. 아레아의 비의문화. 자, 아레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레아. 아레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말 수는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아레아가 쓰인다고 하는데 159쪽 29번 첫 단계 변화 기라마 기르마 이렇게 났죠. 이거는 이제 길마 길마 이거의 방언인데 소등에 얹어 물건 운반하는 데 쓰면 연장 소등에 얹어서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인 그다음에 둘째 단계는 달에 삼에 소매 탁턱 흙이죠. 자, 애와 애음의 변화도 이제 조금씩 일어난다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0쪽 단모음화가 이루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왔죠. 외와 위에. 자, 근데 그거의 몸체계 또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의의 원순모음화 입술 동그란 소리죠. 의의 원순모음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입술 동그란 소리로 이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순모음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물이나 불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물, 불 이렇게 썼지만 옛날에는 이제 풀도 풀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외음악 같은 경우는 뭡니까? 디귿, 티읕이 이 앞에서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죠. 덜, 절 161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절이 됐고요. 뎌라는 것은 이제 필이 적자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됐고요. 디세 기와 와자예요.
기어왔자. 이것이 이제 지세가 됐고, 좋다는 좋다, 그다음에 디다는 지다, 티다는 차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된소리의 유기음화. 유기음화라는 것은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자, 밑에 이제 33번의 예문에 보면, 33번에 꼬질 삽자입니다. 거기 33번. 곧다. 그다음 뚫을 찬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뚫다, 긁다,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두드리다는 고자가 돼서 두드리다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162쪽 격조사. 그래서 근대 국어에 나타난 문법 현상 중에 가장 주목할 것이 바로 이 가의 출현인데, 이게 이제 17세기 오면서 출현한다는 거죠. 자, 거기 34번의 예문 보면 배가 올 것이니, 배는 이제 타는 배를 말하는 거죠. 자, 162쪽 34번. 배가 올 것이니, 올 것이니. 소매신호 4번. 동네가 요사이 편티 아니야 하시더니, 그러니까 동네라고 하는 곳이 요즘에 편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편하지 아니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동네가 요즘에 편하지 아니하시더니,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재가 처디고, 더러운 재가 떨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재가, 더러운 재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근본 인사 불민한 타사라. 이게 이제 민첩할 민자죠. 민첩할 민자. 이런 정도 되죠. 그래서 조사 중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구별되어 쓰이던 것이 단일화하였거나 기능이 달라진 것도 있다. 아래 아의 소멸로 알을 에 의의 구별이 없어진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속격조사로 쓰이던 시읒은 무엇 때문인지 복합어를 형성하는 사이시옷으로 기능이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자, 혹격조사 하는 아의 자취를 감춰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죠. 보통 이제 하 같은 경우는 존칭에 쓰이는 그런 표현이죠. 하라고 하는 것은. 자, 활용어미. 활용어미 중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중세국어의 나로 통일되어 있던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어간 발음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니은, 난 이런 걸로 갈린 현상이죠. 36번에 보면 간다 하여 나왔죠. 다리를 놓는다 하나니라. 다리를 놓는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이 세 걸음같이 진흙진흙 걷는다,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이 세 걸음같이 이제 진흙진흙 걷는다. 이제 천천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걸음 같은 소의 걸음걸음 같이, 이런 뜻이고, 진흙진흙은 느릿느릿이라는 뜻이에요. 느릿느릿. 이런 정도. 그래서 163쪽에 보면 이런 과거 시제 앗엇이 등장한 것도 주목한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객체 경어법 선어말함이 사비 근대 국어에 와서 기능을 잃은 것도 이 시대의 큰 특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 습니다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 164쪽 고유어의 어휘 변화라고 나왔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도 변화하고요. 근대 국어에서도 이제 이러한 변화의 예가 보이는데, 이 37은 고유어의 의미가 변화한 예죠. 어여쁘다가 불쌍하다, 이런 뜻이죠. 16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자고요. 예쁠 이제 려자죠. 한자로. 어리다는 이제 어리석다, 우자인데 나이가 적다, 유소로 바뀐 거죠. 점은 어리다인데 소인데 이제 젊다, 씩씩할 장자로 바뀌었고요. 얼굴은 형체인데 얼굴 안자로 바뀐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나오죠. 이제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도 토바코라는 이 포르투갈에서 나온 거죠. 토베코. 이게 이제
담배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차용어가 있다. 자, 예문이 이제 연습 문제가 10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165페이지를 펴보면 문제가 나오는데 1번. 알타의 공통된 특징이 아닌 특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당연히 뭡니까? 2번이 답이죠. 교차가 또는 첨가의 특징 맞죠?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모음 교체와 자음 교체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건 아니죠. 모음조가 있다. 접속사가 없는 대신에 부동사가 있다. 그렇죠? 부동사는 부사와 같다고 그랬죠. 자, 이건 133페이지 펴보세요. 133페이지를 펴보시면 알타의 공통된 특질, 이거 중요하다고 별표 치라고 그랬죠. 여기에 나오죠. 모음 교체와 자음 교체 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자, 국어사의 시대 구분 중에서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나누는 시점, 당연히 이게 고려의 건국이죠. 고려의 건국이 이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왜냐면 이 중세 국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려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고려의 건국이겠죠. 거기 139쪽에 4번 밑에 나오죠. 중세 국어는 10세기 쪽 고려 왕조가 건립되는 때로부터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라고요. 자, 신라의 문법 형태 중 동사의 활용 어미로 쓰이는 것은 당연히 나와 고죠. 이거는 138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38쪽 보세요. 138쪽. 거기 이제 보면 그 15번에 5번에 가나 일때 나 나오죠. 부동사 어미 라, 매, 며, 다가, 고 이런 말 나오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비읍순경어과 반치음의 공통된 특징은 유성적 환경, 그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쓰였지만 근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대엔 음가가 영어로 바뀌었다. 당시 유기음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유기음이었다. 유기음이라는 것은 이제 성대가 소리를 내면서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비읍순경어과 반치음의 특징은 가번과 나번이다. 유성적 환경, 중세국어에 쓰였지만 근대국어에 쓰지 않았다는 거. 가나고요. 중세국어의 의문에 대해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에 어두의 유기음이 현대국어보다 많았다. 이렇게 나왔죠. 단모음은 7개고 에나 에는 이중모음이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된소리였다. 된소리였다. 그래서 어두의 유기음이 현대국어보다 많았다. 이것은 좀 중세국어의 의문에서 조금 맞지 않다는 거죠. 중세국어의 의문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어두의 유기음이 현대국어보다 많았다. 이거는 중세국어의 의문은 아니다. 중세국어에서 파생명사가 아닌 거 당연히 4번이죠. 사람, 그다음에 죽살이, 높이, 그다음에 여름. 이건 이제 여름은 여름이죠.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파생명사라는 것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살다 뭐 이런 의미겠고, 죽살이는 죽다, 살다 이런 동사에 나온 거겠죠. 그다음에 높이는 높다, 형용사겠죠. 형용사 높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파생명사가 아닌 건 여름이죠. 이거는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고요. 들어갈 속격조사를 차례로 이야기한 것은 세존 실력, 상의 향이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코끼리 향. 자, 151페이지에 보면 151페이지에 그 밑에서 둘째 줄 나오죠. 상의 향.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 과거에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 형태소가 포함된 문장은 당연히 1번. 어미도 못 봐 시름이 더욱 깊거다야늘 이렇게 나왔죠. 이거 아까 153페이지 나온다고 그랬죠. 깊거다. 이건 이제 깊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완료된 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 형태소는 1번입니다. 깊거다 하거늘이라는 것이 완료된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깊거다라는 것이 완료된 동작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근대 국어 단계의 의문적 특성이 아닌 것은 어두에 자음군이 있었다.
이게 이제 어두자음군이죠. 이거는 이제 근대 국어는 아니지. 이거는 이제 근대 이전에 어두자음군이 있었던 거죠. 고대나 중세 이럴 때. 나머지 다 맞고요. 근대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당연히 다리를 논난다 하니라 이거죠. 논난다 하니라. 이거 아까 163쪽에 나온다고 그랬죠? 36번에 나번 다리를 논난다 한다. 내 인제 분명히 너에게 알아겠다. 부탄 말싸말 또 보삼나니. 부처님 말씀을 또 함께 보자 이런 정도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수 문제까지 한번 제가 쭉 중세국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국어학개론 전체적인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상당히 국어학이 좀 처음 공부할 때는 쉽지 않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책을 같이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 국어학개론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